프랜시스 은간우 사건은 많은 헛소문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아주 어렵습니다. 은간우와 UFC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사건과 미스테리가 다 이해될 것이라고 장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지난 영상에 대한 반대 의견에 먼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반대 의견은 PFL이 돈을 너무 많이 줬다, 은간우가 싸운다 해도 아무도 안 볼 건데 돈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우선 지금 PFL을 UFC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단체의 명확한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UFC는 이미 종합격투기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UFC는 더 이상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기를 성사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UFC 이름 때문에 시청자층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UFC는 최대한 파이터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최대한 많은 스폰서를 통해 성장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UFC 이벤트 있을 때 옥타곤 바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 로고들이 옥타곤을 뒤덮고 있는지 주류 스폰서만 해도 한 손에 다 세기 어렵고, 프로틴 스낵, 몬스터 에너지 등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이저 스포츠와 수익 분배를 비교했을 때 UFC만큼 수익의 적은 부분이 파이터들에게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반대로 PFL의 경우 수익보다는 성장입니다. 지금 PFL은 큰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PFL은 본인이 규모도 작고 별거 없는 단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아주 큰 스타들이 있는 메이저 종합격투기 단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은간우에게 돈을 많이 지불한다 해도 지금 데리고 오는 선수는 은간우입니다. 전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챔피언 신분 그 상태로 데려온 것이고, 또 이례적인 파이터 권리까지 보장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투자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PFL이 앞으로 대박을 내서 UFC를 이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지만 이 특정 비즈니스 선택만 봤을 때 무작정 돈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꽤나 타당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유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은간우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PFL이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계약서를 보시면 물론 경기당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계약 내용은 단 2개에서 3개의 경기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PFL도 당연히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10개, 20개 경기 딜이 아니라 2개에서 3개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PFL이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돈도 잃지 않았습니다. 은간우가 경기를 뛰어야 돈을 지불하는데 은간우는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커리어의 남은 시간 동안 몇 번 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싱 경기 한 번 뛰고 은퇴할 수도 있고, 복싱 한 번, MMA 한 번 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PFL은 이번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PFL 입장에서는 은간우가 장기적으로 경기를 뛰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번 이렇게 큰 이벤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PFL이라는 어린 단체에 몰렸고, UFC 출신 선수가 PFL이라는 단체에서 얼마나 우호적인 딜을 가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홍보한 셈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기 UFC 선수들은 본인의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개인 스폰서나 건강보험을 원할 때 은간우 사례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PFL로 넘어갈 생각을 하기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PFL은 비교적 작고 어린 단체로서 아주 타당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FL의 미래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특정 비즈니스 선택을 봤을 때 꽤나 타당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간우와 UFC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은간우가 정말 많은 욕을 먹기 시작했던 시점은 시를가네와 싸우고 나서 1년 동안 UFC와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UFC는 많은 돈을 내밀었지만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터 권리를 원했던 은간우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오퍼를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른다면 은간우는 그냥 주는 거 다 싫다고 하는 무식한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을 아신다면 당시 은간우의 결정은 아주 지능적이고 UFC에서 선례가 없었던 신기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은간우 대 간의 UFC 270의 백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이면에 정말 긴장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은간우와 UFC 둘 다 경기 결과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은간우는 계약에 있는 마지막 싸움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UFC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챔피언십 조항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챔피언십 조항이라는 것은 특정 파이터가 계약에 있는 모든 경기를 뛰어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챔피언 신분이라면 자동으로 3경기 혹은 1년만큼 이 둘 중에 먼저 일어나는 쪽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터가 챔피언인 상태로 다른 단체에 가지 못합니다. 챔피언일 때는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가서 아주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싫은 UFC는 챔피언들의 계약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게 하여 챔피언 상태로는 UFC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챔피언들은 져서 챔피언 벨트를 뺏겨야 다른 단체로 갈 수 있습니다. 은간우의 경우 계약에 있는 마지막 경기로 가네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챔피언십 조항 때문에 가네를 이긴다 해도 UFC에 묶여있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UFC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십 조항이 실행되는 경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은간우가 만약 지면 계약이 끝나서 UFC에서 방출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챔피언이 아니고 방금 졌으니까 프리 에이전트로서 스타성과 인기가 확 줄어든 상태로 다른 단체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은간우는 정말 절실하게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챔피언십 조항 때문에 은간우가 이겨도 UFC를 못 떠나니까 은간우에게 좋은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간우에게는 다른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셋 조항이라는 것인데 계약상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파이터의 계약은 전체 5년을 넘길 수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조항에 비해 파워가 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파이터 계약이 5년을 넘기면 계약은 끝나야 합니다. 은간우의 경우 2018년 1월에 당시 계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3년 1월 가네와의 경기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 선셋 조항 때문에 은간우의 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선셋 조항은 파이터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에 있지는 않고 특정 기간의 계약을 맺은 파이터에게만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임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챔피언 조항으로 UFC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챔피언들이 UFC에 묶여있는 거 말고도 원래 파이터가 그냥 배째고 싸우지 않고 UFC 측에서 제안하는 상대 선수들을 계속 거절해서 계약상 남아있는 경기를 채우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파이터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협상을 하고 싶으면 계약에 남아있는 경기를 다 채워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존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셋 조항은 존버의 옵션을 줍니다. 현재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서 계약이 끝나고 더 우호적인 쪽으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파울로 코스타를 보시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코스타도 아마 계약서에 선셋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협상을 해서 더 유리한 계약을 맺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간우도 계약에 선셋 조항이 있었고 당시 은간우 대 가네 사건은 챔피언 조항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뿐 아니라 선셋 조항까지 처음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이 겹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결과는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은간우가 이기면 챔피언으로서 엄청난 인기와 스타성을 가진 상태로 5년 기간이 끝나고 다른 단체의 왕처럼 갈 수 있지만 만약 진다면 인기와 UFC 파이터 신분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은간우의 승리였습니다. 양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시릴 가네를 판정으로 잡아냈고 은간우는 가네뿐만 아니라 UFC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UFC는 패배했고 당시 화난 데이나 화이트가 개인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벤트가 마무리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은간우는 당장 UFC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가지길 원했는데 당시 은간우가 제시한 것은 1번 개인 스폰서십, 2번 파이터 건강보험, 3번 파이터 대변인입니다. UFC는 당연히 거절했고 이제 양측은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UFC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은간우와 새로운 계약을 맺자니 제공해야 하는 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은간우의 선셋 조항으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니 1년 동안 헤비급 벨트가 붕 뜨게 됩니다. 지금 존 존스의 복귀전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헤비급 벨트로 벌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은데 은간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UFC는 결국에 은간우에게 다양한 권리를 줄 바에 차라리 그냥 1년을 기다리고 은간우는 UFC를 떠나게 됩니다. 챔피언으로서 인기와 스타성을 모두 가지고 프리 에이전트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UFC는 은간우의 조항이 끝나 헤비급 벨트가 비자마자 바로 존 존스 대 시릴 간의 경기를 성사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아마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은간우는 PFL로 가서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었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은간우가 파이터 권리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원래 새로운 일은 선례가 있어야 더 잘 추진되기 때문에 UFC에서 PFL로 넘어가는 선수도 분명 더 생길 것이고 전반적으로 저는 은간우가 종합격투기 역사에 남을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은간우의 도전에 대해 드는 추가적인 생각과 UFC, ONE FC, 벨라토르, PFL 이 단체들의 관계가 어떤지 또 UFC가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 또한 조만간 멤버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멤버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